자, 알쏭달쏭 생활법률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이면은 어김없이 우리 곁을 찾아와서요. 정확한 법률 지식 또 다양한 판례, 생활법률을 쉽고 명쾌하고 재밌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알쏭달쏭 생활법률. 오늘도 변함없이 더선 법률사무소의 선동인 변호사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선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주제를 준비해 오셨나요? 네, 지난주에 재미있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예.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중고로 산 냉장고에서 현금이 나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얘기로 제 주변에서도 굉장히 많이들 얘기를 했었는데 중고로 샀으면은 내게 아닌가요? 네, 그렇죠. 상상만 해도 기분이 매우 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제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김치 냉장고를 구매한 A씨는 김치 냉장고 바닥에서 돈 뭉치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무려 1억 1천만 원에 달했다고 하네요. 예. 5만 원짜리 지폐 다발이 비늘에 잘 쌓여져서 냉장고 바닥에 숨겨져 있었던 거고요. 이분은 냉장고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이 돈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네. 뭐 한 1, 2만 원 같으면 또 모르겠는데 1억 원이면은 이거 뭐 그냥 모르는 척하고 하기에도 좀 무섭잖아요, 사실. 경찰에 신고하면 되나요, 이런 돈은? 네, 그렇습니다. 예. 유실물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예. 이 법에 따르면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나 소유자에게 반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면 경찰서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아. 그러면 이런 거를 이제 신고한 분은 당연히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어느 정도일까요? 그 보상 규모가? 네, 법에 따르면요. 예. 보상금에 대해서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물건을 반환받은 자는 물건 가액의 5%에서 20%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분 같으면 최소 550만 원에서 2,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아, 그러면 5%에서 20%는 이제 소유자가 알아서 정해서 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건 주인이 나타났을 경우 만약에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하나요? 네, 주인이 안 나타나면 전액 신고한 사람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와우. 민법 제253조에 따르면요. 예. 공고한 후로부터 6개월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1억 1천만 원이 전부 습득자 것이 될 수 있는데요. 예. 물론 여기서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서 22%를 세금으로 내기는 해야 한다고 합니다. 세금은 내야죠. 당연히. 야. 그렇다면 이 유실물을 습득하게 되면 일단 신고를 해야 된다. 네. 근데 또 사람이다 보니까 혹시 욕심이 생겨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유실물법에 따를 때요. 네. 습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는 보상금을 받을 권리와 습득물을 취득할 권리. 예. 그러니까 만약 공고 후 6개월 안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물을 자신이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권리가 모두 상실됩니다. 따라서 욕심 부리시다가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네요. 예. 그리고 이건 민사적인 이야기고요. 예. 유실물이라고 하더라도 법에 따르면 소유권이 습득자에게 바뀌기 전까지 원래 주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 엄밀히 말하면 타인 소유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타인 소유 물건을 자신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횡령이 될 수 있고요. 예. 이 사례처럼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자신이 임의로 가져가게 되면 점유이탈물 횡령이라고 해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큰 유실물이 있는 반면에 우리 주변에서 뭐 소소하게 택시 탔다가 뭐 물건 내려놓고 뭐 이렇게 내리는 경우도 덜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간혹 방송도 해드리고 그러는데 이럴 때도 똑같이 적용이 되나요? 이 경우하고? 네, 그렇습니다. 택시에 물건을 두고 내리시는 경우도 똑같이 유실물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사님이 휴대폰 같은 것을 발견하신 경우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하고요. 예. 이것이 여의치 않으시면 분실물센터나 경찰서에 가져다 주셔도 됩니다. 다만 임의로 처분하시면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 경우도 당연히 보상금도 받을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시비가 생기는 경우도 가끔 있다고 들었는데요. 예. 법률에 따라서 습득자인 기사님은 유실자인 승객에게 당연히 보상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예. 흔히 미터기 켜놓고 오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아니면 뭐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사례비 주시는 경우도 덜어 있는데요. 예. 이것은 선의로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 법률에 따라서 당연히 주셔야 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요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구하고 주고 받아야 되는 거군요. 예, 이것과 예. 관련해서 재미있는 판례도 있었는데요. 예. 휴대폰을 택시에 두고 내린 승객에게 살해금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손님의 휴대폰을 반환하지 않은 기사님 사건이 있었는데요. 예. 재판에서 결국 무죄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휴대폰을 찾아갈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던 중에 기사님이 그러면 설마 빈손으로 오지 않겠죠? 라고 했다고 합니다. 예. 이 말을 들은 손님이 이 기사님을 경찰에 신고한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재판까지 갔군요. 어떻게 됐나요? 네, 기사님이 설마 빈손으로 오지 않겠죠? 라고 한 것을 두고 검찰에서는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를 적용해서 벌금을 청구했는데요. 예. 법원에서는 습득자인 택시기사님은 유실물법에 따라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보상금을 요구한 것만으로 택시기사가 휴대폰을 가질 마음이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예. 이렇게 해서 결국 무죄를 선고한 것이죠. 이 재밌는 사례네요. 이 뭐 물건을 잘 잃어버리지 않는 게 최선이겠지만 혹시라도 물건을 좀 잃어버려서 귀한 물건을 찾는 경우에는 이 유실물법에 따라서 5에서 20%의 보상금이 반드시 따른다는 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그죠? 예. 또 당당하게 요구하셔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선동인 변호사였습니다.